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요즘에 은행들 예금금리가 정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은행보다 금리를 더 많이 주는 상품들 관심 있으시죠? 그중 하나가 증권사가 판매하는 ELB와 DLB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게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품이 최근에 많아지게 된 배경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올해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을 근간으로 거래하는 많은 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부동산 PF입니다. 일단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다운이 되었다 보니까 지금은 다 지어도 제값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주로 부동산 PF 쪽 자금을 공급하는 증권사들에게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빌려준 돈을 떼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인데요. 이렇게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발부채라고 분류를 합니다. 아직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부채들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증권사들 우발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올해 3분기는 약 4조 5천억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 대비 우발부채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화면은 우발부채 비중이 높은 탑5인데요. 여기 한국투자증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좀 충격이기는 합니다. 자기 자본 대비 우발부채 비중을 100% 이하로 관리하라는 게 정부의 지침인데요. 한마디로 너네가 가진 돈 이상 부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이죠. 자, 그래서 증권사들은 이런 우발부채를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은행들은 예금이라는 수단으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데요. 증권사는 예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채권을 발행해도 지금 팔리지도 않다 보니까 결국은 선택한 게 오늘 말씀드리는 상품이 된 겁니다. 바로 ELB와 DLB인데요. 두 상품은 원래부터 판매를 해왔지만 증권사들이 은행 쪽으로 가는 자금을 자기들 쪽으로 돌리려고 엄청난 금리를 주면서까지 경쟁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행 잔액이 50조 원을 넘겼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 상품을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LB는 주식에 연계된 채권, 그리고 DLB는 원자재나 금리, 환율에 연계된 채권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품에 연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름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금을 보장하냐면 화면처럼 보장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상품으로 직접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기초자산을 목표로 정해두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7.0001%, 미달이 된다면 7% 이런 식으로 상품이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달성하던 달성하지 못하던 나는 7%는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목표 달성과 상관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확정이라는 게 장점인데요. 다만 큰 단점이 있죠. 바로 증권사가 망하면 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집한 투자금을 따로 예치를 해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증권사가 망하면 내 원금이 다 날아갈지 일부는 반환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원금은 훼손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저축은행이 판매하는 예금보다 분명 위험한 상품입니다. 아무리 영세한 저축은행이라도 그 은행이 팔았던 예금을 정부가 5천만 원까지는 보증을 하지만 증권사가 판매하는 이 상품은 정부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요. 정말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분들은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증권사가 망하면 원금이 훼손되지만 망하지만 않는다면 고금리를 주는 상품이 되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를 정해두면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만기가 짧은 상품을 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6개월 이하를 추천을 드립니다. 증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짧게 운용해야 되는 단기 자금만으로 상품 가입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은행 예금보다 위험하니까 금리가 예금보다 당연히 높아야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축은행 예금보다 1% 정도 금리를 더 주는 상품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현재 저축은행 금리를 보면 6개월 예금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리는 5.8%이고요. 주로 5%대 중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판매하는 ELB는 6개월 이하 금리로 6.5% 이상을 준다면 리스크를 고려해 보면서 가입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ELB나 DLB 상품 같은 경우에는 청약하는 기간이 보통 이틀이고 영업점에서 관리하는 VIP들에게 상품을 오프라인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품을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거래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기는 한데요. 퇴직연금이랑 이게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모니터링 하면서 괜찮은 상품이 보이면 이제 방송으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ELB가 어떤 상품인지는 대략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재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상품은 유진투자증권이 발행하는 ELB인데요. 유진투자증권도 앞서 말씀드렸던 우발 채무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원래 좀 높았던 곳이다 보니까 전년 대비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요. 전년 12월 기준 75.3% 비중이었는데 올해 9월에 78.9%이니까요. 우발 채무가 좀 늘기는 늘었는데 다른 증권사들처럼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이게 그나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약 80% 비중이니까 우발 채무 비중은 높은 증권사이기는 합니다. 현재 두 가지 상품을 청약할 수 있는데요. 월요일이죠. 19일 오후 4시까지 청약할 수 있고요. 355회는 만기는 3개월, 금리는 6.5%이고요. 356회는 만기는 6개월이고 금리는 6.8%입니다. 두 상품 모두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인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이 만기 때 50% 이하로 내려가면 금리가 0.01% 줄어들고 그 이상이면 말씀드렸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들 상품도 역시나 금리는 확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즉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를 할 수 있는데요. 원금이 손실됩니다. 발행 후 한 달간은 기준가의 90%, 그리고 이후에는 95%를 돌려준다고 하니까요. 중도 상환하면 이자를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원금도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를 하신다면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ELB가 중도 상환했을 때 원금이 손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 상품마다 다른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던 키움증권 상품은 중도 상환에도 3% 이자를 적용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원금도 돌려주고 이자도 3% 쳐주었으니까 중도 상환 부담이 없었던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가입하실 때 투자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기가 되면 원금과 약속된 수익, 즉 이자를 받는데요. 수익은 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에 합산되거든요.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유진투자증권 상품 어떻게 청약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앱 들어가면 상단 메뉴 중에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ELS, DLS를 누르시고 상품을 클릭을 해보면 화면 오른쪽처럼 현재 청약할 수 있는 두 상품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356회가 만기 6개월 상품이고 아래에 있는 355회는 만기가 3개월 상품입니다. 원하시는 상품을 골라서 청약 가능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처럼 청약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최소 100만원부터 청약할 수가 있고 이후 10만원 단위로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청약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모집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면 경쟁률에 따라 배정을 합니다. 공모주 비례 배정하고 같은 구조인데요. 그래서 아주 조건이 좋은 상품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2대1 이렇게도 나오니까 청약한 금액의 절반만 가입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은 경쟁률이 1대1 미만이니까 내가 청약한 금액 전부가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입력하면 아래에 있는 6개를 모두 체크를 하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되고요. 혹시나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할 때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작성을 해야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저도 작성을 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작성을 하고 가입을 했죠.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상품은 19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청약할 수가 있고요. 355회는 만기가 3개월, 3월 24일에 만기가 됩니다. 금리는 연 6.5%인데 만기가 3개월이니까 실제 금리는 1.64%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56회 상품은 만기가 6개월이라서 6월 23일이 만기가 되고요. 연 금리는 6.8%이고 만기가 6개월이니까 실제 금리는 3.4%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도 상환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요. 중도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 정도만 청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금리가 높은 상품들이 나오면 오늘처럼 간간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음에 걸리시면 금리가 좋아도 가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모으세요.